20분 정도만 저한테 다시 집중해 주시면 제가 재미있는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질병을 예측한다는 것들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맞춰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유전체 검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죠.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 내일 비가 오는지 내일 눈이 오는지 지금처럼 어떤 이제 추위를 경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고 또는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확률로 얘기하는데 비가 올 확률이 70%다. 만약에 30%다 이런 확률이 줬을 때 사람마다 다 개인 경험이 있으니까 우산을 챙겨갈 것인지 행사를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시죠. 만약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40%다. 어떤 느낌이죠? 만약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치매가 걸릴 확률이 70%다.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유전체 검사가 잘못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것은 운명이다. 마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비가 올 확률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를 피하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죠. 유전체 검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질병의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을 피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종종 환자들 중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 중에 치매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암도 관심이 있고 심혈관 질환도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가족 가운데 치매가 있는 분들은요, 이분들에 대한 공포심, 자기도 치매가 걸릴지 모른다는, 그랬을 때 치매가 걸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이, 즉 본인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본인의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무엇보다 치매가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해요. 동시에 나도 걸리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치매에는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진료실로 오셔서 치매 검사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검사 중에 이 아포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아포이라고 하는 유전자 같은 경우는 되게 강력한 치매 유전자인데요. 이 치매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70% 정도 확률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치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전체 국민의 1%가 채 되지 않아요. 좀 더 많은 경우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30% 정도가 70대 정도 되면은 치매가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30%든 70%든 남들보다는 3배 내지 7배 정도가 치매에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나는 100%인 줄 알았는데 30%밖에 안 되네? 물론 안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30%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70%이든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이 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남들보다는 조금은 유전적인 변이가 더 있어서 불리하다 그러면 그 30%를 낮추기 위해서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것이 더 많은 운동을 하시고요. 더 좋은 영양제를 드시고 더 많은 좋은 생활 습관을 하시면서 비록 유전적인 소인만 놓고 봤을 때는 30%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더 바르게 더 좋게 살면은 그것을 20%, 10%는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유전적인 소인을 알려주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두 번째는요, 남들보다 좀 불리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에 약물이나 예방을 위해서 하는 많은 권고와는 따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을 알려주는 가장 큰 요인은 비록 내가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당신 하시기 나름으로 더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실제 벌써 많은 검진센터나 많은 병원들에서도 이렇게 질병 예측 서비스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검진 상품처럼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또는 유방암 또는 심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을 상품처럼 마치 골라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질병이 좀 더 걸릴 것인지,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마다 검진도 하고 해마다 여러 가지 병원도 다니는데 정말 내가 이 많은 암 중에서 내가 좀 더 불리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하겠습니까? 오래 미루려고 했던 내시경도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유방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다가
이제부터는 유방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특정 질환들을 좀 더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렇게 유전자 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좀 더 많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당신의 유전적인 변이가 꽤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특정 시기에 높아진다는 것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마치 비가 올 확률이 특히 몇 시에 오는지까지 말씀해 줄 수 있도록 현대 과학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어떤 유전자 검사에서 변이가 있는지가 제 인생에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맞춤이란 뜻이에요. 맞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사이즈에 맞춰서 침대를 제작하자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 여러분들 모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만 특별히 잘 맞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처음 먹었지만 이것은 절대 못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는 부모님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 일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비타민도 마찬가지, 나한테 맞는 비타민도 있을 거고요, 나한테 맞는 무기질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물, 어떤 특정 약물들은 절대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약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는 이 약물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유전체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 개인 특성을 내가 알 수가 없죠.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점점 나에게 맞는 관리, 나한테 맞춤으로 치료하고 맞춤으로 진단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들이죠. 제가 2005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한 이틀 정도 뒤에 제가 박사 과정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수업을 이제 제가 유전체를 처음 저도 그때 접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제가 읽었었던 뉴스위크지에 다이어트 앤 진, 영양과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었던 책을 제가 너무 감동 있게 봤어요. 근데 여기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미래 어느 시대의 레스토랑에 가면은 딱 들어갔을 때 침을 뱉으라고 해서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을 뱉었고, 한 10분, 15분 뒤에 메뉴판을 가져오더니 좀 전에 분석한 당신의 유전자에 따르면은 당신은 이쪽 메뉴판에서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들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2005년도에는 한 사람의 게놈, 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10년 넘게 걸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 사람을 10년 걸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 스토리에서 소개되었던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텁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분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 뉴트리션과 유전체라는 뉴트리지노믹스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공부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제가 근무했던 청담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실제 저희 병원 레스토랑에서 제가 유전체 검사를 하고 나서 사람마다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후식까지도, 또는 술도, 뭐 커피도, 이런 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내면서 교육을 시켰던 그런 10년 만에 꿈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들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한번 좀 볼게요. 술 유전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알코올 유전자. 아마 시청자 중에서 한 30% 정도는 나는 술을 잘 못 먹는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술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을 영어로 플러싱이라고요. 이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아요. 30%나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플러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술 먹고 얼굴 빨개지기만 할까요? 미식거리고 토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먹어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술은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탓이죠? 물론 조금씩 적응되기는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술이 분해가 되는 그 단계에서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 중간 산물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술을 못 먹는 유전자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실제
이 술 못 먹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이 술을 계속 먹으면요, 즉 분해되지 않는 그 알코올의 중간 산물들이 계속 몸속에 증가되면은 그것이 독소가 되는 겁니다. 즉 암을 일으키는 독소가 돼가지고 실제 식도암과 후두암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봐요. 한 번은 제 환자 중에 경험인데요. 제가 선생님은 술을 참 못 드시겠네요. 왜냐하면 유전자 변이가 있으니까. 실제 그렇대요. 그래서 술 먹으시면 안 돼요. 식도암 생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멋쩍어가면서 자기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식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수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지금도 먹고 계시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지식을 알았으면,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했으면 다시는 술을 안 먹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몸에는 누구는 술을 먹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커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중에는 커피를 마시면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후만 되면 커피는 절대 손도 안 대시는 분이 있죠. 반면 어떤 사람은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분이 있죠. 어떤 차이죠? 교육 차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커피가 대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변이가 있어서, 유전적인 돌연 변이가 있어서 커피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커피가 계속 혈중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는 겁니다. 커피가 몸에 좋나요? 나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비타민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커피가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좀만 더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커피를 소화 못 시키는 사람, 영어로 슬로우 메타볼라이저라고 하는데, 커피를 느리게 대사가 되는 사람은 늘 몸속에 혈중의 커피 농도가 높아요. 커피 농도가 어제 먹었던 게 아직까지 있는데 또 마시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즉 다른 사람들보다 커피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은 마시는 커피가 좀 더 커피가 강화돼요. 커피 효과가. 근데 커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커피가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즉 커피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강화되어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반면에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커피 효과가 강화되어서 심혈관 질환이 더 발생한다고 해요. 즉 무슨 말하고 싶죠? 사람에 따라서 당신이 유방암의 리스크가 있거나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따라서 커피가 독이 될 수도, 그리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들어가면은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많은 경우에 비타민 얘기를 할 텐데, 비타민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실제 많은 연구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좋다 나쁘다 해요. 그러나 저처럼 맞춤 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르다. 왜냐하면은 그 비타민이 몸속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타민이 대사가 너무 빨라서 바로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려서 비타민이 오랫동안 몸속에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즉 사람마다 비타민이 다르게 작용한다.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비타민을 주고 나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연구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어떤 비타민이 몸속에 좋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타민을 똑같은 용량을 주는 것도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타민 D든 비타민 B든 사람마다 더 필요한 비타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피 검사를 사람들한테 하면은요, 똑같이 실내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타민 D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낮아요. 어떤 차이죠? 흔히 우리가 햇볕을 많이 안 쬐서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햇볕을 안 쬐는데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단 말이에요. 그게 다 유전자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상품 중에는 내 몸속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한테 맞춤 비타민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약물 유전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먹는지에 따라서 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항암제 같은 경우는요, 일생에서 단 한 번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6개월 동안 이상을 써야 되는 항암제를 썼는데 써봤더니 6개월 뒤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알려지는 순간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항암제가 그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유전체 검사를 통하여서 먼저 진단을 해요. 동반 진단이라고 해요. 유전체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이 항암제가 맞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일에사, 글리백 같은 약들은 다 유전체 검사에 변이가 있을 때만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는 어떤 특정 항암제가 어떤 장기에 따라서 정해졌지만 이제는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항암제가 마치 이렇게 커플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쓰실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앞으로는 그런 항암제의 그 효과가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성이 많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정밀하게 치료가 되고 적용이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 환자인데요. 한 환자분이 자기가 이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심장이 좀 막혀 있어서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먹고 있었어요. 흔히 말하면 아스피린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분이 아스피린 같은 약을 먹고 있었는데 위장 출혈이 생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도 하셨는데 이분은 남들 다 먹는 아스피린 하나 먹었을 뿐인데 자신의 위장이 왜 빵꾸 났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셨는데 훗날 저한테 오셔서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이 약물이 대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유전자가 굉장히 변이가 심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매일 한 개씩 먹었지만 그 전날 먹었던 거, 그 전전날 먹었던 것이 아직 몸속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먹으니까 혈중의 그 약물 농도가 3배, 4배 정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남들은 내 알 먹는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피가 맑아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위장 출혈이 생길 필요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약물 유전체 검사를 해서 중요한 약들을 결정하는 시대가 옵니다. 피할 길이 있을까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쪽 유전자가 아니고 변이가 없는 정상 유전자 쪽으로 대사가 되는 다른 약물들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맞춤 치료, 맞춤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이런 약물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 내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좋은지 지방을 적게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내 피부의 특성,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이 나의 화장품은 어떤 것을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나의 탈모에 대한 접근은 나만의 치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내 몸속에 그 피트니스를 해야 될지도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의 유전적인 소견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맞춤 치료라고 합니다.